광고 세일즈 제가 4년 된 것 같아요. 4년? 네. 그럼 그전에는 뭐 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여러 업무들을 했었었고, 약간 마케팅 쪽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네, SMB 쪽 광고를 한 4년 차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잘 됐다. 네. 오히려 세일즈만 하던 사람보다는 업무 전환을 해가지고 네. 세일즈 하니까 좀 더 뭐랄까 객관적이라고 할까? 하여튼 뭐 좀 더 새로운 시야에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세일즈는 사실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소위 영업사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세일즈도 종류가 많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세일즈, 인테리어, 보험, 중고차, 뭔가 강매하고 그렇지.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목표를 이뤄내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매출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이 조금은 적어졌고요. 광고 영업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광고주를 만나서 영업을 해요? 네, 광고주를 만나서 영업도 하는데 저희는 사실 광고 영업팀이지만 약간 운영 업무가 한 60-70%, 나머지 30-40%는 좀 세일즈인데 이렇게 뭐 외부로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영업을 다니는 조직은 아니에요. 아무튼 저희 조직이 지금 구성원이 총 팀장님까지 5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소한의 인력으로 돌아가는 좀 시스템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규모가 있는 데는 영업이면 영업, 운영이면 운영, 이런 식으로 뭔가 공격수, 수비수 이런 밸런싱이 많은데 저희는 실제로 세일즈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뭐 지금도 저한테 광고주가 문의가 오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전방위적으로 하는 조직이라고 봐야 그럼 될 것 주로 같습니다. 타겟 고객들이 어디예요? 지금 기존 고객들이나? 저는 이제 5명 중에서 약간 로컬 쪽 지역 광고, 지역 광고? 광고라고 담당을 하고 있고, 광고주들은 소위 SMB 광고주, 작은데 뭐 진짜 한 명이서 하는 공부방부터 뭐 예를 들어 수원시에 있는 큰 입시학원, 그럼 그분들이 어디에 광고를 내요? 저희 서비스에 IM스쿨이라고 모바일 알림장 서비스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네이버에서 이제 네이버 로컬 광고라고 보시면 되듯이 저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이제 유저가 학부모들이니까 그분들한테 광고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학부모님 대상으로? 맞습니다. 네, 99%가 초중고 학부모님이에요. 네, 이런 류의 광고 뜨고 예를 들면 누르면은 넘어가게 되고. 그러네. 토요타도 광고하네? 뭐 하죠. 여기도 이제 뭐 누르면은 이건 아마 저희 스토어로, 네, 책으로 들어가는 이게 다 광고예요? 그렇죠. 이번에 뭐 가정통신문 동계방학 합니다. 어머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모바일로 다 보시는 거예요. 키즈노트랑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 맞습니다. 키즈노트는 좀 애들 거. 어린 친구들, 저희는 초중고. 중간중간에 광고가 들어가요. 야, 대단하다. 그럼 광고부 네. 그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당근마켓도 마찬가지로 거의 앱 서비스의 매출의 거의 한 90% 이상은 다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광고 말고는 돈 벌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감, 개별화, 적응, 개발, 회고, 이게 top5고 네. 커뮤니케이션, 발상, 포용, 전략, 공정성 이게 있잖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 지금 10가지 중에 네. 나는 그래 이게 내 거야. 정말 나다운 거야. 그런 게 뭐예요? 저는 좀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일단 공감. 그럴 것 같아. 네. 되게 반응이 좋으세요. 나랑 비슷해. 나도 네. 공감이 2등이거든. 그쵸. 근데 제가 사실 이거는 왜 공감을 많이 하려고 하냐면 저도 사람들이 뭔가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을 잘해주면 너무 기분이 좋은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랬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았지. 그럼 나도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맞아. 약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어떤 마음을 읽고 그죠? 네. 상대방보다도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상대방보다도 이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알아. 그럴 때가 있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마음이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 사주풀이 같은. 네. 또 공감. 네, 공감. 그리고 좀 커뮤니케이션? 그럴 것 같아. 아무래도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수월하게 커뮤니케이션 되는 부분이 있고. 저도 커뮤니케이션이 한 3-4등이에요. 되게 비슷해 나랑.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 발상이 조금 독특하다라는 얘기를 좀 듣는 편이었어요. 제가 냈던 아이디어들이 좀 독창적이다. 진짜로? 약간 좀 특이하다. 그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그래도 에피소드 있어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막 상대방이 이래요? 어떤
예를 들면은 제가 사실 느끼시는 분이 저희가 좀 개그 욕심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아마 다 느끼실 텐데 좀 남다른 개그를 하려면 사실 발상이 남달라야지 그렇지. 뭔가 표현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그때 뭐 시험 관련해서 온라인 시험에 대한 저기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 프로젝트로 어떻게 광고를 할까 고민을 하고 막 있었어요. 다들 뻔한 얘기 나오죠. 뭐 무슨 1회 무슨 대회 이런 뭐 우리 아이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 근데 거기서 저는 그런 시험 또 없습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조금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는 어떤 의도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냥 뭔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개그 욕심과 비슷한 것 같아요 발상이. 그랬을 때 남들과, 사람들은 약간 뭐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반응도 있고 동시에 약간 너무 그게 너무 좀 과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이렇게 특이한데라면서 하하호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채택은 됐어요? 안 됐죠. 안 되는구나. 안 됐죠. 근데 그것도 사실 결국엔 조직장의 재량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지만 그거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사실 조직의 장이 결정하시는 부분이라서. 그렇지. 네. 그래도 뭐 실망하진 않죠. 네. 뭐 그거 실망할 이유는 없죠. 그렇지. 지금 공감, 커뮤니케이션, 발상 그리고 뭐 약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저는 약간 포용도. 그렇지. 그래서 저는 조금 친구들을 보면은 친구들의 카테고리가 좀 다양한 편이에요. 저는 약간 그런 거 콜렉터예요. 실제로 약간 좀 이렇게 수집하는 좀 취미가 없지 않 좀 있는데 친구들도 보면은 이성 친구는 뭔가 명확한데 반면에 동성 친구들은 정말 부류가 다양해요. 두루두루.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뭐 클럽에서 이렇게 DJ 하는 친구도 있고. 예를 들면 그죠. 최근에 이제 판사 준비하는 서울대 나온 변호사 친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 둘은 절대 만날 일이 없어. 근데 나는 만나. 그쵸. 제가 만나게 하면 만날 수 있는데 전혀 다르죠. 분야가 완전히. 근데 되게 각각에서 얻는 이런 개별적으로 얻는 뭔가 재미들이 저는 있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그게 어떤 분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불편하고 막. 네네. 그리고 뭔가 티키타카가 안 되면은 이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본인은 약간 그렇게 생각 안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되게 선택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똑같은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들이 오는 사람들과 친해졌고 그게 공교롭게 뭐 말씀하신 뭐 DJ와 뭐 변호사 이런 식으로 장르가 나뉠 뿐이지 뭐 제가 그분들의 뭐 직업이나 이런 걸 보고 접근을 한 거는 아니었어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제 교류를 맺었는데 그분이 직업이 이렇고 이 서양이 이렇고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게 정확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약간 기브 앤 테이크까지는 너무 그렇게 막 얄짤없이 굴지는 않았군요 평소에. 그렇죠. 그렇지. 그냥 뭐 내가 밥 사주고 뭐 승부욕은 많이 없죠.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승부욕이 없는 편이. 그래요? 그러면 그 세 개 먼저 한번 가봅시다. 네네. 공감 테마. 고객은 당신을 편안하게 여긴대. 유대감이 있어.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쉬워.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객이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이 지금 어느 상황인지 불안한지 뭐한지를 다 알아. 나는 그냥 딱 보면 알아 그냥. 요즘 다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주변에 잘 된다는 분은 많이 없어요. 제 주변엔. 그래서 들어보면은 어떤 원장님은 조금 이제 친해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광고도 하시면서. 그러더니 이제 본인 학원의 빚이 뭐 몇십억이 있다고 그런 얘기도 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러시군요 하면서 이렇게까지 되게 편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나를 좀 편히 여기는구나 라는 생각 반 광고를 그냥 해달라는 건가 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렇구나.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상대방이 저를 편하게 여기고 개인적 유대감이 형성된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뭔가 본인의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저는 거기에서 뭔가 세일즈나 혹은 다른 어떤 뭔가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포착할 수는 있어서 그거는 되게 제가 가진 확실히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확실히 있는 거죠. 그쵸. 상대방이 특히 이제 저희 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전화로도 많이 응대를 하는데 확실히 한 번 만나 뵙고 오면은 그분들도 저를 잘 기억해 주시고 저도 더 명확히 기억하고 그런 장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장애가 또 되는 방식이 있어. 장애가 돼. 이게 뭐냐면 너무
막 너무 공감을 많이 해주면은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정서적으로 과부하가 올 수 있다. 업계 동향을 좀 조사하면은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좀 좋지 않겠냐. 방금도 아까 뭐 경기 좋고 안 좋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사람이 더 공감을 할 수 있겠죠. 공감 테마, 그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딱 캐치해내는 거거든요. 네. 어때요? 그런 거를 좀 그런 기질이 나올 때가 있어요? 세일즈 할 때. 상대방이 공감 테마를 조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면 제가 뭔가 했던 액션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상대방이 공감 테마가 없으신 분이라면 오히려 이게 크게 유효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늘 하던 대로 제가 하는 방식대로 뭔가 리액션을 했을 때 이제 소위 T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근거를 가져오세요라고 그렇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객관적인 드라이한 성향에서의 이제 광고주가 있을 때는 설득이 좀 덜 되는 느낌. 그러네. 그래서 사실 제가 같은 액션을 취하더라도 상대방 또한 이런 부분에서의 역할이 있으셔야 이게 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네. 약간 상대방도 그런 성향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야지 좀 더 뭔가 설득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공감 테마는 정말 아까 자기 말씀하신 대로 뭔가 효율성을 좀 생각해서 네. 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네요. 상대방이 좀 공감에 반응하는 사람이면은 더 쓰고 맞습니다. 네. 반응을 좀 떡잡이 날렸는데 이 사람이 좀 약간 인상이 좀 쓰거나 그러면은 네. 싹 걷어들이고 그죠? 그래서 저희가 또 개별화 테마가 또 있으니까 그러네. 개별에 맞춰서 공감을 하고 그러네. 그게 있네요. 개별화 테마 읽어볼까요? 지금 네. 당신은 직관적이며 잠재 고객의 요구에 민감합니다. 개인적으로 파악하는 거네요, 그죠? 그쵸. 근데 저는 이게 실제로 공감이랑 컬러도 같지만 좀 같은 맥락인 게 결국에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러려면 당연히 개별적인 부분을 파악을 해야 돼서 파악을 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요 컬러가 같이 있는 것처럼 이게 좀 다 하나에 묶이는 그렇긴 하네. 네, 확실히 묶이는 어떤 정석, 요 강점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세일즈 말고 일상에서는 어떻게 써요, 이게 개별화가? 뭔가 친구들을 만나면 아까도 다양한 친구들이 있다고 했지만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이 친구들의 이 예를 들면 A라는 친구는 어떠한 부분에서 좀 요즘에 고민이 많다.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조금 더 발전하고 싶다. 뭐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왜냐면 뭐 알고 싶지 않아도 얘기를 하니까 딱 보여 그게. 그쵸. 어쨌든 이 친구랑 얘기를 하면 친구를 만나면은 뭐 친구들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만나도 비슷한 주제로 뭔가 요 문제가 나오면 이 친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구나. 그래서 제 나름의 어떤 조심스러운 조금 조언을 좀 하는 편이죠. 준식님은 네. 그럼 본인이 이메일, 전화, 미팅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약간 미팅할 때 좀 더 본인의 그 진가가 드러나지 않아요?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화나 이메일로는 이런 것들을 뭔가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돼. 네. 물론 뭐 10장의 이메일을 비교해보면 조금 더 뭐 공감이라든가 개별화가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텍스트 자체가 이게 좀 한계가 있는 어떤 표현의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 만났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더 발현이 되고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뭔가 소개팅 이런 것도 약간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뭔가 거기 이제 걸러지면은 좀 쉽지 않은데 만났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이제 조금 장점이 발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외모라든가 뭐 스펙이라든가 이런 게 뭐 특출나진 않지만 그렇지. 만났을 때 저희 장점들이 잘 발현이 되고 제 친한 지인의 친구들도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줬어서 확실한 거는 이제 오프라인이 저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든 직무적으로든 장점이 좀 발현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이렇게 유튜브에서 내 모습을 본 거하고 네. 직접 만났을 때 좀 더 다정하시네요. 뭐 이런 느낌. 네. 좀 더 또 스마트하신데요? 약간 이런 느낌. 공감 테마가 높은 사람들, 개별화 테마가 높은 사람들은 아무리 딱 봐도 약간 좀 오프라인에서 강점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또 이게 불특정 다수잖아요. 글이든 유튜브든 뭔가 책이든 이게 불특정 다수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광범위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포커싱이 돼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또 그 사람의 어떤
신금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렇지. 예, 더 뭔가 공감의 어떤 교감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단서가. 뭐 예를 들면 오늘 머리 하셨나봐요. 옷 너무 잘 어울리세요. 뭐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는데 독자들을 만나면 사실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으니 조금 더 제가 오늘도 팀장님이랑 이야기할 때 지역 광고는 단골 장사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저희 작년 매출들을 쭉 보니까 기존 광고주가 한 70%예요. 그러니까 했던 분들이 50, 100, 200, 300 쓰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한 번 하고 나갈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딱 이제 딱 그분들, 우리 딱 VIP처럼 그분들 대상으로. 근데 본인 그 지금 광고 영업할 때 그 지역 기반의 광고 영업할 때 네. 어때요? 그래도 나한테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나 괜찮아? 아니면 너무 내 거 같지 않고 너무 힘들고 그래? 아니면 나는 그래도 잘 되던데? 어때요? 편해요? 일할 때? 괜찮아요.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던 약간 그런 맥락인데 저는 막 역사, 세계사 이런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 개개인별의 히스토리에 관심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약에 소위 대기업이 들어간다. 대기업과 미팅을 한다라고 하면 좀 그런 소소한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조금 체계화돼 있고 그렇죠. 좀 드라이하게 뭔가 업무적인 이야기를 또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영세한 학원일수록 오히려 그런 체계가 없고 좀 이렇게 저희 학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힘드세요? 라고 해서 제 장점이 더 발현될 수 있는 직무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그래요. 이게 제가 봐도 그래요. 원했던 건 아니었는데 뒤돌아보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솔직히 잘 맞는다. 네. 뭐 대기업 같은데 그 과장님 만나가지고 뭐 그 사람의 사정을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뭐 얼마나 들어주겠어요. 뭐 다 그냥 그 형식에 딱 틀에 맞춰져 있는데. 네. 그리고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어떤 의사가 반영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영세한 광고주일수록 그분들의 역할이 커요. 그냥 만약에 이 사람 괜찮은데 광고 한번 하시죠 라는 게 되는데 예를 들어 대기업은 결제 라인이 막 있으니까 이게 왜 이래? 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근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근거가 이 영업하시는 분이 되게 저의 마음을 잘 사로잡았어요. 는 설득 근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부분인 것 SMB에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은 저도 많이 듣는 소리고 선생님도 많이 들으셨던 말씀일 것 같은데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겠다 이런 표현 많이 듣지 않으세요? 맞아.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말로 잘 구슬리고. 개별화 테마가 높은 사람은 이렇게 좀 1대1 대면 영업 같은 게 더 어울릴 수 있겠다. 그쵸. SMB도 그렇고 약간 B2C 영업할 때도 좀 맞아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하나 내가 얻은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정형화되게 하시는 분들은 10명을 만나면 10명 다 비슷하게 대응을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표준화되어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려고 사람을 또 보내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사실 AI나 이제 뭔가 컴퓨터가 대응하면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사실 효율적으로 보는 거는 전자가 맞죠. 그렇죠. 똑같이 딱딱하고 일편적으로. 적응 테마. 이거는 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금방 적응한다는 뜻 같아요. 좀 그런 편이에요. 네, 제가 이사를 주민등록등본 떼보니까 한 15번을 했어요. 진짜로? 저희 부모님이 한 2년마다 전학을 한 2-3번 다녔는데 곧잘 적응을 좀 하는 편이었어요. 네. 영업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면 저도 고객이라는 게 항상 마음이 바뀌고 산댔다가 안 사고 오랬다가 오지 말라고 그러고 네. 그런 경우에도 뭐 본인은 어떻게 대응하세요? 그럴 때? 그 우리 숙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응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나쁘게 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젠틀하게 대응을 해야 나중에 이제 추후에 어떤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다시 연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신사적으로 뭔가 응대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 어때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안 됐어 잘. 네. 뭐 페이를 했어. 네. 아니면 거절당했어. 네. 그러면은 머리 싸매고 울고 이러진 않아요? 그냥 뭐 그러니 해? 아니면 어때요? 네, 그러려니 하는 편이고 저도 근데 이거는 아까 공감해서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저도 만약에 비슷한 상황에 놓여질 수가 있잖아요. 위치가 반대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개인적인 이유든 회사의 이유든 불편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어쩔 수 없죠 라고 하는 사람과 그래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럼 편하게 연락 주세요 라고 한다면 후자한테 더 이게 좀 매력이 가요. 그러니까 끝날 때 끝나더라도 젠틀하게 뭔가 마무리가 되면 나중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상대방이 약간의 미안함 그리고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더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 설사 나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속해 있는 조직,
브랜드에 대해서도 호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그냥 성실한 조직원으로서 회사에 제가 득이 되게 하는 거지 저의 행동으로 회사에 마이너스를 주는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젠틀하게 신사답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럴 수 있겠다. 그 자기가 막 네. 이렇게 플렉스블하니까 막 변경하고 막 우선순위 바꾸면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저 사람 그 가벼워 사람이 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뭔가 지속적으로 좀 소통을 좀 이렇게 미리미리 밑밥을 깔아놔야 될 것 같아. 그죠? 회복력이 강하다. 역경에서 빠르게 회복합니다. 그런 거 맞아요. 맞죠? 좀 그런 편이에요. 잘 제가 저랑 대화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스스로와의 대화를. 진짜? 그러니까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야 풀린다면 저는 오히려 친구들과 이야기를 답답하거든요. 친구들은 예를 들면 다양한 친구들 있으니까 너 그거 아니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저에게 어떤 위로를 주지 못하는데 저는 제 스스로 뭔가 고민해보고 내 스스로 답문을 구했을 때 오히려 더 이렇게 큰 위안이 되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요? 네. 명상까지는 아니고? 명상에도 사실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뭐 좀 배우기도 하고 했는데 명상까지 가진 않지만 그래도 그럼 나와의 대화라는 얘기는 좀 이렇게 뭐 사색이라고 해야 되나? 운전할 때 뭐 걸으면서 이렇게 좀 예, 생각하고 맞아요. 네네. 아. 그러면서 스스로의 정답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뭔가 스스로의 어떤 해결책에 가까운 것들을 많이 스스로 찾는 편이에요. 약간 네. 그런 애기가 회복력이네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회복력이라는 뭔가 말 맞는 것 같아요. 산책하고 사색하면서 딱 이렇게 긍정적으로 뭔가 딱 회복하는 거네.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친구를 만날 때 회복이 되는 경우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요. 만나서 뭐 즐겁고 재밌긴 하지만 오히려 어떤 문제가 있으면 혼자서 이렇게 진짜? 네, 스스로 자가 치료, 산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는 편이에요. 네, 걷는 거 좋아하고. 네 걷는 거 좋아하고 막 듣는 거 뭐 좋아하고.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저기 사람 많은 곳 무슨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도 그냥 가죠? 네, 네. 아 그래 맞아. 자주 가죠. 아까 그 대인 관계 대면 영업 좀 더 네. 대면 영업에 좀 더 수월하다는 것도 그렇고 해가지고 굳이 이제 어떤 업종을 전하자면 B2C에서 뭔가 사람을 상대하는 그게 꼭 영업이 아니더라도 네, 네. 그런 맞아요. 비즈니스 그러니까 모임 네. 비즈니스 커뮤니티 이런 거 하면 되게 잘할 것 네, 같아요. 그런 관심 많아요. 그러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제가 오프라인 얘기했지만 소위 사람 네트워크, 아 소개팅을 주선을 하든 그렇지. 뭔가 모임을 만들든 그런 거를 되게 재밌어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네, 다른 사람들보다는. 네. 아 그러네. 준식님은 이 지금 강점 1, 2, 3번을 볼 때 네. 어떤 그 대인 간의 인터랙션에 굉장히 강하시고 네. 뭔가 이렇게 커뮤니티라든가 네. 아까 뭐라 그랬죠? 교류. 네. 그치. 교류가 많아야 되고 그죠? 네. 아 그러네. 그래서 그 약간 비슷한 맥락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직업적인 거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커리어적인 거에 자신감.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자신이 있어. 약간 이렇게 꼭 말할 수 있어요. 그치. 네. 근데 직업적으로 뭔가 너가 뛰어난 직장이냐 이런 거에서는 자신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아. 네. 농구 선수 아들이 농구 잘하네라고 하는 것처럼 모르겠어요.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사업을 하셨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선 조금 제가 봐도 좀 특출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되게 마음 편하고 재밌어요. 이런 그렇지. 것들을. 네. 그때 나다워.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 내가 대박이네. 이게 맞아. 이게 약간 나의 기자도 잘하실 것 같아. 기자. 제가 대학교 때 신문 그러니까. 기자를 거봐.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주진우 기자가 되게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주진우 기자님도 좀 뛰어나실 수 있겠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좌우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되게 좀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러네. 개발 테마 넘어갔고요. 개발 테마. 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 맞아요. 네, 있죠. 네.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봐. 당신은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의 잠재력을 봅니다. 이렇게 이 사람 딱 봐. 고객을 딱 보고 있다가 아니면 고객 아니더라도 사람 보고 있다. 저 사람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뭐 이걸 막 추천해줘. 시키지도 않았는데. 테이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받으면은 좀 불편해하는 사람이고 주면은 더 행복해요. 네. 근데 상대방이 물론, 네. 본인의 도움을 받아서 막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너무 좋죠. 왜 좋죠 그게? 그냥 내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야. 그 삶의 변화로서 그들의 어떤 뭐 지인들, 가족들, 그들의 삶까지도 변화하게 됐다면은
너무 행복한 그럼 경제 법칙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지? 그 돈을 받고 코칭을 해야 되나? 아무튼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교육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쵸. 직업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봐봐. 고객 지원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꺼이 추가 시간을 쓴대.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약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면 그냥 제가 그냥 하자라는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도 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도 얼마나 하기 싫을까, 그냥 내가 하자. 그러면 뭐 거기서도 물론 얻는 게 있으니까 굳은 일도 좀 마다하지 않는 스타일. 네네. 진짜 본인 이런 게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의 호기심이 좀 있어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매우 강해요. 매우 강해. 그래서 사실 제가 심리학을 는 학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대학교에서도 이제 복수 전공을 했었던 게 기본적으로 이제 호기심 중에 인간의 호기심이 강한 편.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남들과는 좀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치. 혹은 왜 그랬던 것 같아? 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한 조금 세부적인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개별화가 좀 발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그렇죠. 사람이. 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야, 너 잘못했어. 이렇게 막 할 때도 본인이 그거를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 사람이 저래서 저런 연유로 저런 선택을 했구나. 네. 이런 이해력이 좀 빠른 편이에요. 예,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심지어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쵸. 어쨌든 그 범죄자가 범죄를 일으키기 전까지의 히스토리가 있을 거잖아요. 있을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는 편이고 그런 생각도 있어요. 누군가가 좀 이제 고민이 있을 때 제가 조금 손을 뻗치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어떤 순간적인 뭔가 사람에 대한 배신, 뭔가 상처로 잘못된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먼저 이제 뭔가 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는 뭔가 문제가 있다. 경찰이든 119든 바로바로 좀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다. 이 사람 좀 혹시라도 밤에 추울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경찰에 바로 신고해서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한번 봐주세요.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바로바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의 어떤 순간적인 그냥 누가 연락 드리겠지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뭔가 이렇게 좀 하는. 진짜? 이게 왜 나왔지?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백미러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운전자는 백미러를 보면서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고각 테마가 강한 사람들은 출발점과 목표점을 연결하는 고리를 이해해야 한대요. 저절로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과거를 이해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례 연구를 잘한다고 나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고 테마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수집 같은 게 좀 취미가 있어요. 네. 뭔가 모으는 거 좋아하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안 좋은 거는 편협함. 맞아요. 상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림.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사실 했던 거를 좀 하는 스타일. 편협함이네요. 네, 편협함. 네. 근데 이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진짜 관심이 없겠네요. 본인은 네. 원을 넓히자가 본인의 인생 철학이래. 아웃사이더라고 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알아채고 손을 내민대요. 인종 이런 건 상관이 없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약간 사회복지사 같은 분이에요. 종교, 그래서 약간 목사님 같은 거예요. 세심하게 배려한대. 세심하게 배려. 타인을 받아들이고 다양성을 허용하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사귀기인데 도움을 막 준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 사람들 들어오면 신입이거나 이런 분들 많이 걸고 왜냐면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공감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이렇게 있구나 싶어서 먼저 다가가는 편이죠. 그래요? 네. 아웃사이더도 포용을 한다. 네. 친목 활동에 다른 사람을 초청 네. 한대요. 그런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게 투두리스트인데 항상 이런 교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래잖아요. 그런 걸 즐거워한대. 네. 근데 너무 이렇게 그죠? 너무 선을 못 그어. 다 좋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욕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 같은 분이 리더가 되면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굉장히 잘 할 수 있겠죠. 분위기가 나쁘거나 부정적인 톤이 있어 고객한테.
그래도 자기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네. 내가 다 포용하는 거야. 당신의 재능은 영업 관계를 강화하고 구매자를 브랜드 대사 이거 약간 지금 영어라서 이게 엠베서더 그러니까 약간 자기는 영업을 막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관계지향적으로 하면서 네. 커뮤니티를 좀 늘려가면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영업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거기서 본인이 이제 뭐 이를테면 때로는 연사를 초대하기도 하고 네. 그죠? 경험자를 내세워서 뭔가 이렇게 유익한 어떤 서클로 만든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일단 결속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판매가 또 왔다 갔다 되는 거지. 그런 사업이라는 게 뭐 약간 어떻게 보면 트레바리 같은 건가요? 그럴 수도 예를 있죠. 들면? 그럴 수도 있죠. 그쵸. 사람을 모으는 뭐 플랫폼. 그렇죠. 그런 거 본인이 되게 잘하는 거예요. 광범위한 네트워크는 추천으로 이어지는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점제국이 있는 곳에서 교류해 보세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려잖아요. 공정성 테마. 사실 공정성 테마는 본인한테 어떻게 이게 발현이 돼요? 모든 사람들을 일관되고 공평하게 대하려고 한대요. 스스로 올바름과 공정함을 지키는 수호자로 생각한대요. 균형이 중요하대. 개인의 요구보다는 그룹의 요구에 더 관심이 있대요. 이거 뭐 가끔 저희 광고주 만나보면은 영세 광고주라서 사장님 저희 힘든데 좀 뭐 예를 10만 원짜리 5만 원 해주세요라고 하면 선생님 저도 월급 받는 직장인이 뭐 제가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킬 건 지키자 이거예요. 우리 광고 태가가 10,000원이면 일단 10,000원에는 돈 내자. 그 대신에 우리가 서포트 해줄게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은 5만 원, 10,000원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사실 회사에서의 방침, 뭐 명확한 방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방침이기도 하고 저도 지키는 선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그 부분에서는 좀 이게 납득이 되네. 네. 저는 가격은 회사에서 방침이 있어도 네. 나는 그거 안 지키거든요. 방침이 좀 있어,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그래요? 나는 어떻게든지 일단은 저기 보고서를 쓰든지 해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거에 웬만하면 맞춰줘요. 저는 이 선은 지키되 그 선 내에서 하려는. 그래요? 저희는 뭐 약간 멘트로서 할 때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대회비라서 최대한 이렇게 맞춰드린 거고 요거는 외부에다 공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약간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도 있고 네. 그렇게 좀 써먹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회사에서 네. 이렇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고 고객은 다 다르니까 고객은 막 이렇게 네. 뭐 플렉서블하게 뭐 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때 밸런스 게임 하자면 네. 어디를 더 중시해요? 우리 회사의 가이드라인 아니면 고객의 요청? 저는 가이드라인. 진짜? 네. 왜냐면 저는 회사에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네. 자기가 여기에 속하네요.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무조건 고객의 그 요청을 더 중시하거든요. 저는. 왜 이유는 뭐냐면은 이건 옳고 그른 게 아니니까. 저는 약간 영업이라는 거는 회사는 어차피 고객을 위해 있는 거고 고객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주는 게 나의 임무다라고 생각하거든. 저는 조금 더 다른 게 저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쪽에 소속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회사에서 좋아할 입장일 수도 있는데 회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회사가 없어지면 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조직에서의 어떤 규칙은 충실히 따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커요. 네. 아까 그 공감 테마 같은 경우랑 좀 결부시키면 고객이 막 주문 소리 한다고 그랬잖아. 네네. 공감을 막 해줘. 네네네. 근데 이제 내가 이거는 못 들어줄 회사 가이드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지금 먼저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일단 제가 고객의 그 어떤 어려움, 고민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제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이걸 들어주는 거잖아요. 제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난 게 아니라 광고주와 이제 제가 담당자로 만나는 거니까 애초에 이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회사가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아니면은 뭐 친구든 지인이든 그냥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된 이유는 어쨌든 회사가 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은 뭔가 그게 형성이 되는 것 같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좀 어떻게 들어줘요? 들어주되 뭐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싶으면은 죄송한데 제가 지금 미팅이 있어서 필요하신 것들은 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회신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끊어야죠. 그렇구나. 마냥 들어줄 수는 없고. 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한 포인트다. 나는 어떤 고객을 만나잖아요. 네. 그럼 그 순간만큼은
내가 이 회사에 소속한 건 맞는데 네. 이 순간만큼은 약간 다르게 생각해. 이 순간만큼은 너와 나의 개인적인 관계인 거야. 이 순간만큼은. 그래서 계속 뭔가 이 사람의 그냥 되게 그 약간 빠져버려. 그래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막 있잖아요. 네. 그럼 회사에 돌아와. 그럼 이게 안 맞잖아. 네. 그러면 안 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시는 보고서 거예요? 쓰고 막 아, 내가 막 그럼 얘가 여기서 마이너스 까이잖아요. 네. 그럼 내가 딴 데서 플러스를 내가 띄워올게라고 막 이거를 막 내가 막 만들어가지고 이 팀장을 막 설득시켜. 그럼 팀장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안 되는 거잖아. 막 이러면은 막 설득을 시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마이너스 볼 수 있으니까 딴 데서의 막 이거를 때로는 글짓기 할 때도 있고 네네. 실제로 여기서 막 마진을 띄울 때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해가지고 약간 들을 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공정한 사람인 거지. 그럼 이제 어떤 B라는 고객이 나한테 전화 온 적도 있어요. 네네. 얘 이렇게 해줬는데 이거 좀 장난하시냐고. 우리는 월 10만 원 해주고 저기는 월 7만 원 해주고 근거가 뭐야?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건 두 가지인데 일단 대표님이 저보다 공감력이 더 뛰어나신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회사를 설득한다 했잖아요. 저는 고객을 설득해요. 고객님 그게 저희가 요 기준이 있어서 예를 들어 마진을 떼운다고 하면 요 정도는 해주시면 요 정도 선에서는 제가 플러스를 해드리겠다라고 오히려 개인을 소위 개인과 딜을 하는 게 뭐랄까 좀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그게 더 타당력이 있지. 그렇지. 이 회사는 사실 결제 라인이라는 게 있고 더 큰 조직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저의 위치에서는. 그래서 고객을 설득해서 이걸 맞추죠, 싱크를. 저는. 네. 너무 좋다. 너무 네, 좋아. 저는 그래요. 아니 세일즈한테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에요 그게. 네. 나처럼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님처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소위 이제 리소스 대비 뭔가 아웃풋이 좀 높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고객님한테 고객님 요 정도는 그래도 해주시면 제가 맞춰드릴게요. 이거 좀 해주세요. 오히려. 그러네. 네, 그게 좀 다르네요 또. 여기 나오잖아 그래서. 네. 여기 나오잖아. 네. 조직의 절차 정책을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면 고객이 고유한 요구사항을 간과할 수 있대잖아요. 맞지. 당연히 이게 써놓은 거야 지금. 네. 개발화타면도 있어서 그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공정성 테마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딱 멈추는구나. 근데 비슷한 약간 요거 들으니까 비슷한 생각이 에피소드가 예를 들면 고객이 뭔가 저희 소형 광고주들이 뭐 예약을 해요. 저희 광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진 않아요.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어서 그럼 막 불평불만을 하세요. 왜 이렇게 불편하냐? 그럼 저 많이 불편하시죠. 저희도 많이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은 좀 불편한 게 있으세요. 이거 잘 해보시면 되실 거예요라고 딱 끊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공감하되 우리의 룰을 따라야지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맞기도 하고.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준다고 해서 사실 매출이 크게 나지는 그러니까 약간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맞아. 이 한 사람을 잡느니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딱 그게 그 포인트 같아요. 공감하되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네. 그런데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딱 좀 선을 그럼 나도 네. 처음에는 네. 이 공정성 테마를 그냥 똑같이 대한다는 걸로만 이해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갔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네. 약간 표준화, 절차. 네. 표준화네. 2025년에 본인의 강점을 네. 더 잘 발현을 하려면 네. 어떤 생각이 지금 나세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뭐 다짐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없어요? 오늘 제가 사실 팀장님이랑 뭐 앞으로의 이제 계획,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개인적인 목표와 마찬가지로 약간 몰입. 그거는 이제 업무적으로 따지면은 직무적 어떤 실행. 왜냐면 저희도 이제 작은 조직이지만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약간 이제 미루는 그래서 좀 실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서 최대한 많이 좀 실행을 해서 거기에서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좀 고도화해 나가야. 좀 더 액션 플랜을 딱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뤄오던 거를. 네. 그러려면은 어떤 테마를 더 쓰면 좋을까요? 전략과 발상. 뭐 회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고를 바탕으로 다 공부 이렇게 초록색이네요. 그러네. 회고를 바탕으로 어떤 전략을 짤지 뭐 그런 것들 내부적으로 얘기는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작년에는 여러 이유로 실행을 못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좀 풀어보고 거기에서 얻는 뭔가
데이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났을 때는 당연히 그런 파란 색깔의 대인관계 영역들이 설명이 될 것 같고, 사실 대인관계라는 게 뭔가 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때는 쓰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라 일단 이거는 뭔가 만났을 때의 어떤 약간 툴 같은 역할이고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계획을 세우거나 기획할 때 있는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초록색에 든데는 네. 전력적 사고 섹터를 좀 더 발현시켜야 되겠네요. 꼭 그랬다는 얘기 아니지만 네. 이제 좀 이렇게 뭘까 좀 대인관계에 천착했다면 맞아요. 네. 좀 약간 딱 좀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쵸. 전략을 좀 짜고 네. 그래서 액션 플랜을 만드는 거. 네. 사실 그거를 제가 뭔가 이걸 해야지라고 했던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그냥 그게 제가 편했던 것 같아요. 1, 2, 3순위로 높으니까 그치. 그냥 편하던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대인관계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이 후순위 거를 의도적으로 좀 저희가 맞아서 그 부분을 좀 끌어올리면 앞으로 좀 네. 5번에서 10번 테마 네. 이거를 좀 더 강화시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네. 좀 그러면 반대로 네. 좀 내가 좀 이렇게 좀 이 강점을 너무 발현시키면 약간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약간 그거에 따른 부작용도 있잖아요. 그 각계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너무 잘 들어주는 게 사실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표준화돼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거를 좀 의식은 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 스탠다드하게 돼야 돼. 뭔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제가 발휘를 해야지라고 이제 의식적으로 그건 좀 행동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약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뭐 지금 시즌은 예를 들면은 뭐 너무 지금 업무적으로 좀 타이트하니 최대한 표준화하게 가자라고 뭔가 이제 전략을 세우고 그 외에는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여유가 있을 때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발휘를 하는 게 조직적으로도 되게 도움이 되는 네, 전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